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분석 콘텐츠에 이어 오늘은 지방거점 공립대학교인 충북대학교의 의과대학 분석 콘텐츠를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2024학년도부터 종합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대입 자기소개서 제출이 전면 폐지되는 것에 더해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수시 정시 모집 모든 전형에서 면접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학교생활 기록부를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충북대학교의 2024학년도 전형계획을 기준으로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의 정원 내 입시 전형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는 학생부교과 전형 4명, 학생부교과 지역인재 전형 7명, 2023학년도에 신설된 학생부교과 지역경제 배려 대상자 전형 1명, 학생부종합 원 전형 4명, 학생부종합 2 전형 4명으로 수시 모집에서는 20명의 인원을 정시 수능 나군 일반 전형으로 16명, 정시 수능 나군 지역인재 전형으로 12명으로 정시 모집에서는 28명의 인원을 모집합니다. 2024학년도 정원대 모집 인원이 총 48명으로 규모가 작은 의과대학에 속하는데 수시 모집의 비율이 42%인데다 그마저도 상당히 다양한 전형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어서 각 전형당 선발하는 인원이 매우 적은 편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100%,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서류 100%, 정시는 수능 100%로 전형 방법이 깔끔하게 통일되어 있으며 학생부 종합 원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학생부 종합 2 전형에서는 적용한다는 차이점만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2 전형은 원래도 지금과 같이 서류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했던 반면 학생부 종합 원 전형은 2021학년도까지는 1단계는 서류 100%로 3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서류 80%, 면접 2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학생부 종합 원 전형에서의 면접이 수능 이후 면접이어서 학생부 종합 원 전형으로 충북대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은 수능 가채점 결과를 보고 면접에 응시하지 않아 수시 납치를 방지하는 선택도 가능했고 2021학년도까지는 학생부 종합 원 전형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했던 의예과에 지원한 학생들 중 그러한 케이스도 많았겠죠. 그런데 학생부 종합 원 전형이 2022학년도부터 서류 100%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단계형 전형 및 면접 폐지로 수험생들이 부담을 완화한다는 목적, 우수한 학생들이 수시에 한번 지원하고 합격하면 빠져나갈 수 없게 하려는 목적 등 다양한 요인이 관여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는 면접이 폐지되면서 면접을 믿고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 안정 하향 지원을 해보는 전략을 구성하기가 불가능해졌기에 보다 신중한 원서 접수가 필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2학년도부터는 학생부 종합 2 전형으로도 의예과 신입생을 모집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고 서류 100%인 전형에 어떤 학생들이 지원하게 될지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특히 의예과 진학을 위해 많은 수험생들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예과에 이러한 전형이 꽤 존재한다면 1학년 때부터 모의고사 수능 대비 없이 내신과 비교과에만 올인해버릴 수도 있겠죠. 물론 내신, 비교과, 수능 각각의 지표와 의과대학 진학 이후의 성과 간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명확히 규명할 수는 없고 이러한 선택을 한 수험생 또한 여러 의과대학에 합격해 열심히 역량을 쌓아나갈 수 있겠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내신, 비교과만 챙긴 학생만을 선발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학생부 종합 원 전형의 변화로 인해 지원군 중 수능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어서 수시 납치를 방지하려는 학생들이 이탈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반으로 쪼개어 그래도 일정 수준 이상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을 선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충북대학교 의예과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또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국수 영탐 중 3개 영역 합 4등급이내 과탐 2과목 평균 한국사 필수 응시, 다른 전형에서는 국수 영탐 중 3개 영역 합 5등급이내 과탐 2과목 평균 한국사 필수 응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2022학년도, 2021학년도의 충북대학교 의예과 수시 입결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의 경우 말씀드렸다시피 각 전형에서 모집하는 인원 자체가 적은지라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도 몇 가지 특징을 찾아보자면 서류 100%의 동일한 전형 방법이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학생부 종합 원 전형에서 내신 성적이 비교적 높게 형성됩니다. 이는 2022학년도 여러 입결 분석 콘텐츠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난 양상이며 내년에 분석할 2023학년도의 입결에서도 예상되는 흐름이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은 수시 원서 접수에 있어 상당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시 원서 카드의 승산을 예측할 때 지난해의 입결만 참고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에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내신이 1.59, 70% 등급커 성적이 1.6이었던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최종 등록자들이 70% 등급커 성적이 1.5인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이 경쟁률 및 입결이 확 오른 것입니다. 내신이 1.5가 넘는 학생도 합격했다는 것을 보고 학생들이 몰리다 보니 발생한 상황이고 물론 예년이 입결 기조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학교도 많은데 이전이 입시 결과에 비해 갑자기 높게 내신 컷이 형성된 경우 다음 해에는 비교적 내신 성적이 내려가고 갑자기 일반적으로 합격할 것이라 예측하지 못했던 성적대의 합격자가 발생하는 경우 그 다음에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자가 미어 터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의 역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은 1984년 자연과학대학 의예과의 설립을 인가받아 1985년 의예과의 첫 신입생이
입학하고 1987년 의과대학이 개교하여 1991년 부속병원인 충북대학교 병원도 개원한 역사가 그렇게까지 길지는 않은 의과대학입니다. 지역민의 요구에 의해 설립된 충청북도 최초의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이라는 의의가 있고 그런 만큼 충북 지역의 의료 체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겠죠. 그 다음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의 사명 및 교육 목적입니다. 진리, 정의, 개척이라는 충북대학교의 건학 이념을 바탕으로 건강한 삶에 헌신하는 의료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교육 목적이며 교육 목표는 여기에 조화라는 가치를 더해 바람직한 의사상을 제시하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간결하게 사명 및 교육 목적이 제시되어 있는 만큼 화면 속 자료를 한번 읽어보시고 이 팀장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실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실 만한 사항을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충청북도의 열악한 의료 상황입니다. 충청북도 충주시에 위치한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이 시설이 열악한 및 인력난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보셨을 학생 및 학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난 2022년 4월에는 심장내과 의료진 전원이 퇴직하였고 다른 의료진을 구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의료진 및 환자들이 수도권을 선호한다는 경향성도 영향을 주고 있지만 건국대학교 법인이 약속했던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지속적인 경영난 심화와 합쳐져 더욱 상황이 나빠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북대학교 병원은 충주시에 분원을 설립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데 막대한 건립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분원 설립 시 충북 지역의 의료 서비스가 얼마나 개선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기존 건국대학교 충주병원과 충주의료원에 방문하는 환자가 분산되면서 모두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는 입장도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병원은 최근 국정감사 시 3.3%로 전국 평균보다 0.2%포인트 높은 암 환자 비율에 비해 병상 확보율이 0.53%로 전국에서 최하위에 해당한다는 실태가 드러난 사례가 있는데 병상 확보 없이 첨단 암센터와 충북대학교 충주 분원 등 규모 확장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한편 정부에서 지방으로의 의료인 유입을 위한 명확한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충북대학교 병원이 2023년 준공 목표로 짓고 있는 암 환자에 대한 통합 진료 체계를 갖춘 의생명진료연구동 건립에 충북대학교 병원 자부담률이 75%로 매우 높은 데다 병상의 증설도 승인하지 않아 어렵게 이를 완공한 후에도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정부는 지역의 의료에 대해 고민하고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 문제가 심각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충청북도의 의료 상황은 특히 열악한 축에 속합니다. 의료적 지식과 기술을 고려했을 때 시의적절하게 치료를 받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조기 사망을 의미하는 치료 가능 사망률 지표를 살펴보았을 때 충북 지역은 2018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가장 높은 치료 가능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고 급성기 의과 입원 환자의 중증도를 보정한 예측 사망자 수와 실제 사망자 수의 비를 의미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기대값보다 환자가 많이 사망한 중증도 보정 입원 사망비 수준도 꾸준히 이를 초과해 매우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은 전국에서 의과대학 정원이 손에 꼽게 적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렸듯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이나 충북대학교 병원 모두 인력 확보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의료인과 환자들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말 그대로 진퇴양난에 빠져있다고 할 수 있으니 충북 지역에서는 양질의 의료인과 의료 인프라의 확보가 누구보다 간절한 상황일 것입니다. 따라서 충북이 열악한 의료 환경 실태와 그 해결 방안, 예를 들어 지방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것이나 공공의료기관을 추가적으로 개설할 시 의료 격차가 해소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신다면 충북대학교 의과대학뿐 아니라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의과대학에도 매력적인 탐구 주제로 비추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충북대학교 오송 캠퍼스와 R&D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충북대학교는 현재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에 약학대학 학생들이 생활하는 오송 캠퍼스를 두고 있고 2024학년까지 3-2학관을 건립해 의예과 1, 2학년 학생들이 교육을 진행할 전망입니다. 또 2019년 충북대학교 병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은 이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오송 R&BD 융합형 연구병원을 건립해 인근의 대학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함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산학연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으니 바이오 클러스터로서 성장할 오송 지역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오송생명과학단지의 풍부한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활발한 임상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셔도 좋겠죠. 물론 안타깝게도 자기소개서와 면접이 없는지라 직접적으로 이러한 의지를 표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바이오 클러스터 및 진행되는 연구에 대한 탐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생활기록부에서 관심을 드러낼 수는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같은 보건의료 6대 국제기관과 가까워 신약 및 신기술 개발부터 승인, 생산까지의 과정이 빠르고 오창, 청주로 뻗어나갈 수 있어 확장성이 좋은 오송지역,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위치하고 수도권 거주 및 근무를 선호하는 인재를 영입하기 수월한 송도 지역이 우리나라 대표 바이오 클러스터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으니 각 지역의 특징에 맞는 발전 전략과 보완점 등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충북대학교 병원 역시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여러 전문 진료센터와 클리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19년에는 발달장애인이 문제 행동 및 기능 저하에 대해 정확히 진단한 후 그에 맞는 치료와 일상생활 적응을 돕는 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 2019년부터 충북권 희귀질환 거점센터로 지정받아 희귀유전질환 전문 클리닉과 상담실을 운영하는 희귀유전질환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꼭 진료과뿐 아니라 이러한 센터와 클리닉에서 어떤 질환과
전문가 환자를 다루는지를 둘러보시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진로 목표 설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콘텐츠 또한 충북대학교 및 여러 의과대학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